정진상 네.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네. 이재명 대표 측근 중에 측근, 그렇죠. 최측근 복심이죠. 가장 측근이죠. 정진상 첫 재판이 29일 날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재판에서 가장 논란을 벌였던 것은 뭐 정진상의 혐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일차적으로는 유동규 전 성남 도계공 기획본부장이 정진상한테 돈을 2억 4천인가 주었어요. 네. 그 뇌물수수 혐의. 그게 이제 2억 4천. 첫 그 논쟁의 대상으로 오른 거죠. 그렇죠. 이제 재판이라는 게 여러 쟁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는 그렇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증인 신문이 있고 또 반대 신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는 그 정진상한테 유동규가 사무실로 찾아가서 그 추석 때라든가 이렇게 몇 차례 나눠서 3천만 원을 주었다. 네. 이게 이제 유동규 측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진상은 무슨 소리야? 우리 비서실 사무실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 돈 받는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촬영이 되는데 거기서 공개적인 데서 무슨 돈을 받아? 그게 지금 논쟁이 된 거죠. 네. 그거를 이번에 검찰이 그걸 숨겨놨어요. 네. CCTV가 모형 CCTV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 우리 돈 봉투 들고 오는 거는 다 잡아내겠다 해가지고 CCTV를 시장실에도 설치하고 전 사무실에 다 설치한다.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야 이재명이 청렴하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실하고 시장 비서실 이쪽에는 깡통 모형을 달아놨대요. 전원도 연결 안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사기꾼이죠 누가 봐도. 근데 어제 정진상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이제 검찰이 그거 확인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발표한 것처럼 CCTV 다 있어서 뇌물을 받을래 받을 수가 없다 다 찍히는데 그랬는데 검찰이 우리가 확인했다. 그동안 압수수색한 게 다 그 증거가 나온 거예요. 압수수색 해보니까 시장실하고 비서실 쪽은 다 깡통, 그냥 모형만 CCTV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민원인이 와서 뭐 시장실이나 비서실 앞에서 무슨 행동 같은 거 하면은 기록에 남겨둬야 되잖아요. CCTV가 있으면 그냥 있으면 되는데 뭐. 그게 없으니까 카메라로 일일이 찍었대요. 비서실 직원들도 그걸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형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재명 천하의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어제 정진상이가 한 방 제대로 먹었죠. 네. 깡통 CCTV라는 거를 또 정진상이가 유동규한테도 얘기했대요. 네, 그러니까. 저거 깡통이야 하고 모형이야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참 아유 어떻게 국민들을 저렇게 사기만 친 거예요. 사기만 친 거. 아니, 그리고 뇌물을 누가 사무실에 와서 그렇게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밖에서 조용히 그렇죠. 만나서 건네지. 사무실에서 뇌물 갖고 오는 놈은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는 뜻이죠. 그럼요. 같이 잡아가는 거지. 사무실에서 가져오는 것은 뇌물이라기보다는 인사치레로 그렇죠. 밥값이라든가 한 몇백만 원 가지고 직원들하고 회식하십시오 하고 그냥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되게 그 장들이라든가 또 기관장, 뭐 부서장들이 그 총무한테 줘가지고 회식 때 쓰라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이제 그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게 관행으로 좀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뭐 그 급행료라고 그래가지고 지자체 공무원들 서랍을 조금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넣으라고. 옛날 어느 뭐 공기업 이런 데는 사무실 가운데에 모금함 통 같은 게 있었어요. 오는 사람 거다 넣으라고 내놓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일이 벌어진 거는 2013년, 14년에 그 정진상이가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책상이 또 가짜 CCTV도 안 나오게 각도가 있는 데래요. 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돈 먹어도 괜찮게 해놓은 거예요. 가짜를 안 나오게까지 사각지대에다 해놨대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번에는 정진상이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성남시장 돼 갖고 그 캐치프레이즈가 청렴천국 부패지호 이걸 지금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부터 안 한 거죠. 자기가 반대로 한 거죠.
대장동사 거기서 돈 챙기려고 탁 일을 꾸미면서도 겉으로는 청렴 이렇게 사실은 무슨 작당 모의를 할 때는 겉은 완전히 착해 아주 그냥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옛날에 정부 부처 출입할 때 자기 청백리라고 목소리 크게 떠드는 놈들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해먹었더라고요. 꼭 식사할 때 칼국수 먹고 혼자 집도 아주 허름한 데서 삽니다. 아주 구내식당에서 작은 밥 아파트에서. 또 저 출입 기자라고 하면은 꼭 일로 오라서 보여줘요. 자기가 돈 받은 거를 등기로 다 반송한 걸 보여줘. 이게 증거다고 내용 증명 보여줘. 나 이렇게 살았다고.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처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공무원들이 청렴한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처럼 하는 게 예, 많이 탐관오리들이 유난히 떠들어요.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예? 그런 점이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정진상 측에서는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2억 4천만 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2013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경기도 뭐 정책실장인가에서까지 이제 쭉 돈을 갖다 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유동규는 어제도 폭로가 됐고 우리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 비서진들까지도 뭐 이재명이 어디 휴가 가면 그 호텔 잡으러 오고 또 개인 일정 그러니까 시장이라든가 도지사 같으면은 뭐 거기에 판공비로 쓸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 일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전화해가지고 그 김모 비서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 일정입니다. 하면 유동규한테 전화하면 유동규가 또 이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장동 그게 몇백억이 이재명 돈이 있으니까 나 그 돈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게 이제 사고 저수지죠. 그렇죠. 저수지니까 야 돈 좀 갖고 와. 가져와.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한 거지 이재명은. 수도꼭지를 이렇게 조금씩 틀어서 쓴 거죠. 이제 선거 때 크게 쓰려고 조금씩 틀어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캐치프레이즈는 청렴 전국 부패 지옥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유동규는 밥도 도시락으로만 그 본부장 할 때 계속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업자들하고 또 밥 먹으면 돈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깨끗한 쪽이 유동규도 거기 다 그때는 합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 그때 상황을 폭로하니까 사실은 유동규가 지금은 크게 기여를 하고 있죠. 진상을 파악하는데. 전체적인 왁구를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단 하나 유동규는 이제 디테일한 거 뒷받침은 조금 약해요. 그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지금 남욱입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남욱은 유동규가 이제 삼국지의 장비라면은 남욱은 조조 비슷해요.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변호사고 이 유동규는 음대 무슨 기악관과 성악과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한양대. 그러니까 그 남욱이가 그 왜 코로나19 해제된 날 이발소에서 머리 깎고 뭐 유원홀딩스 사무실 가서 뭐 저 유동규 그 누구야 그 김용 와서 올 때는 그 신세계백화점 쇼핑백 가져왔는데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는 쇼핑백을 가져가더라. 나는 흡연실 안에 유리창에서 봤더라. 현대백화점은 잘못된 거래요.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라 꽃무늬 있는 게 신세계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 남욱은 디테일하게 그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록을 잘해놓은 것 같아요. 변호사 법조인이니까 지금 남욱에 저는 결정적으로 이재명 목줄을 좀 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남욱의 증언을 보면은 창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재명이 얘기대로 소설을 쓸 수가 없는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증언 오면은 판사는 그래 그 증언이 맞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또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또 상대 쪽에서도 할 테고. 거짓말이면은 그렇게 자세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진짜 큰 것들을 팡팡 떠뜨리면 남욱이가 거기다 살을 붙여갖고 자세하게 아주 정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욱이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디테일한 걸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남욱이가 결정적으로 목줄을 죄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 정진상이는 2억 4천만 원 뇌물 수수는 물론이고 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 이게 이제 428억 약정한 바 없다. 그걸 지금
부인하고 있고 다 부인이에요. 네. 그 2019년 9월 29일 유동규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창밖으로 휴대폰 던진 거 아닙니까? 네, 네. 정진상이 전화 받고 그렇죠. 또 김용현은 너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입원을 하겠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지금 다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진상 재판에서 여러 가지 정말 핵심적인 사안들이 좀 터져 나와야 하는데 정진상이는 입을 굳게 다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진상, 김용 또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꼼짝 못하고 지금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화영은 돈 받은 거, 법인카드 쓴 거, 또 여자 문제도 좀 뭐가 좀. 그 내연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비서했던. 뭐 이런저런 게 꼼짝 못하게 얽혀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한 사람 남았는데 김만배죠. 예. 그런데 김만배가 총지휘한 꼴이거든요, 지금. 예. 김만배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김만배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은 예. 50억 클럽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50억 클럽의 핵심이 곽상도는 50억 받았는데 무죄가 돼버렸고 그렇죠. 어쨌든 검찰에서 오늘 그러니까 30일 날 50억 클럽의 아주 핵심 인사인 박영수 전 네.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네. 박영수는 정말 김만배하고 짝짝꿍 해갖고 엄청나게 챙겨 먹은 거 아닙니까? 아, 박영수는 정말 지탄받아도 싸요. 저 과거에 박근혜 특검하면서 그렇게 가혹하게 삼자 뇌물죄로 엮어가지고 수사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특정 업자랑 손잡고 저렇게 특혜를 받고 저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 딸한테 뭐 아파트 해주고 뭐 이런 거 다 뇌물 받고 한 게 박영수가 대장동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많이 연루가 돼 있대요, 사건에. 예. 그 무슨 가짜 수산업자 예. 거기서 포르쉐 예. 대여 받아갖고 예. 타고 다닌 것도 예. 있고 그러니까 김만배한테도 화천대유에서 11억 대여금 받아갖고 그걸 또 안 갚지를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그냥 챙긴 거죠. 그렇죠. 아주 부패한 저 탕관오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영수 진짜 오늘 압수수색했는데 검찰이 자기 선배 검찰이라고 대충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50억 클럽 특검도 큰일 나요. 국민의힘도 정의당이랑 합의해가지고 그 특검안을 예.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 50억 클럽은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이 발족된다고 보는 것이 순리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야 근데 이제 합니다. 다만 이제 대장동 수사 지금 검찰이 하는데 자칫하면 50억 하다가 이게 대장동을 덮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50억 클럽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특권층들의 특권층들이 특정 업자 봐주려고 저렇게 특히 권순일 어떻게 대법관이 업자랑 짜고 저런 식으로 만약에 50억 받기로 하고 이재명이 옛날에 대법에서 봐줬다.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흔들 만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네. 대법관이 네. 퇴임하자마자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대법관이 갈 만한 그런 고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월 1,500씩 받고 간 거 아닙니까? 나오자마자 2, 3개월 후에. 그건 뭐 뻔한 거죠. 양아치죠, 양아치. 양아치죠. 네, 대법관이면 최소한 자존심은 있어야지. 그것도 지금 그 변호사 협회한테 변호사 등록 좀 미루라고 했는데 끝까지 했잖아요, 지금. 네. 거기 김선환 변호사도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제일 먼저 김만배가 찾아간 게 김선환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 태평양 김선환이 있는 거기다가 변호사를 선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거기에 무슨 수임료로 100억을 줬는지 200억을 줬는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거의 최재경이도 마찬가지고. 최재경도 그렇고 저 머니투데이의 홍성근 회장.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진짜 수사해야 검찰이 된다.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네. 머니투데이가 김만배라는 사람이 머니투데이 있었는데 그 회사 분위기가 그런 거를 유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지 그런 것도 좀 수사를 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것도 좀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홍성근이는 실제로 50억을 가져갔던 거 아닙니까? 사건이 나니까 돌려줬는데 그것도 이자를 안 돌려줘가지고 지금 그걸로 뭐 김영란법으로만 이 뭐 입건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50억 받았다고 봐야죠. 그럼요. 네. 돌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사건이 안 났으면 왜 돌려줍니까? 부자재간에도
500만 원도 빌려주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뭐 50억 클럽 스타도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래 시작을 했다니까 그걸 가지고 김만배를 아주 압박을 해가지고 입을 열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